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극한이라는 거예요. 극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극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말을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라고요.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A1, A2, A3 해가지고 수열이 쭉 나갑니다. 근데 이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이 일반항 AN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걸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었다. 이런 수열이다. 그럼 첫째 항은 1이에요. 그 다음은 2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근데 n이 한없이 커져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얘기죠.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an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해 보는 거를 우리가 극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때 어떤 일정한 값이라는 거, 일정한 값, 여기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 알파를 갖다가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도 이제 말로 구구절절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기호로는 처음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무한대. 예, 팔자가 누워져 있는 거죠. 예, 무한대 표시도 여러분들 잘하세요. 뭐 학생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이렇게 흉내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무한대. 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무한대. 이게 어떤 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면 뭐 큰 수에 대해서 나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10, 100, 뭐 1000, 막 이런 무한대 다 잡아주고 가르치죠. 예, 일로 와봐. 무한대는 말이야 100, 1000, 만 이런 수들의 개념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지만 알아먹지 못하죠. 예, 이거일 때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알파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썼던 거고 이런 기호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리미트 LIMIT에서 IT 빼고 LIM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알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AN이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렴한다. 그리고 이 알파를 갖다가 뭐라고 읽겠다? 극한값 이렇게 읽어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수렴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뭐 n 뭐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럼 첫째 항은 얼마?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10번째 항 10. 그러니까 이런 10번째 항, 100번째 항 이런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얘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여기 x축 뭐 이렇게 놔버릴게요. 그럼 y 이퀄 x 이렇게 놔버려요. 그 1일 때의 값, 그 점만 찍어버리는 거죠.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 4일 때의 값. 이 나머지는 다 무시되는 거예요. 점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열에서. 이 점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것 중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AN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N 뭐 이럴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직선이라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또 이런 형태도 기억합니다.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 1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1 2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하지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죠. 선생님 1에 가까워져요. 아니요. 그 다음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그 다음 보니까 1.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이런 경우를 진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서 우리는 그냥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산한다. 근데 엄밀히 그 평가원 시험들을 갖다가 잘 보면요. 발산하는 케이스들에 대한 어떤 질문은 상당히 적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자체는
존재하니까 그 값을 찾아보란 얘기겠죠. 그래서 포커스는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수렴한다라는 개념.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진동,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커스가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지금 적어드린 내용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내용은요, 써먹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증명을 한 다음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증명이 되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식들이 왜 나온 건지를 판단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에서는 그 공식을 그냥 대입하죠. 대입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지, 그거를 유도해서 또 풀지는 않죠. 공식을 증명한 다음에 그리고 적용해서 풀지는 않는다고요. 예, 근데 이 수학에서 증명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증명을 생략하느냐? 이 극한의 정의 자체가 대학교에서 극한을 정의하는 방식과 고등학교에서 극한을 정의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좀 직관적인 거죠. 어디로 가더라. 그리고 뭐 이렇게 공식 알려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만 하는 게 고등학교의 과정인 거고요. 대학에 가면 입실론 N론법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사람들도 전부 입실론 N론법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증명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증명 없이 가지만 여러분들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증명해줘요. 예, 대학 과정이에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진학해보라는 얘기죠. 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었어. 그러면서 가가지고 대학생 때 배울 때 아주 흥미로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 학기 정도 배워요. 요 내용만.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극한값의 성질이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수렴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합니다. 베타로. 예. 이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이렇게 갈 거라고요. 어떤 성질이냐? 이 수열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해줘요. 그리고 수열과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 물론 0이 아닌 걸로 나눠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물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줄 때는 각각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극한값에다가 여기다 실수배를 해주고 극한값끼리 더하고 빼고 이 0이 아닌 극한값으로 나눠준 거와 같다. 그래서 결국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알파라는 극한값, 베타라는 극한값 거기다 k배해주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걸로써 극한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갖다가 제가 하나 적어드려 볼까요?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an,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뭐 2예요. 그러니까 이 수열이 뭐 한 거죠? 수렴한 거죠. 2로 수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이 4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역시 얘도 뭐예요? 수렴해요. 그때 질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면
그 극한값에다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극한값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와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되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이 an이라는 거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이 an-bn과 an 플러스 bn을 더해준 다음에 그거 전체를 갖다 얼마로 나눠버려요?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수배도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랬죠. 앞으로 튀어나가서 계산되고 리미트 이거 작용되는 거죠. 얼마 나왔죠? 극한값 2 나왔죠. 또 리미트 이렇게 작용했을 때 극한값 얼마 나왔죠? 4가 나왔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 3. 이런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명 없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쓰고 있지만 이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얘네들을 조작을 해서 반드시 질문하고자 하는 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얘를. 그냥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니고 뭔가 조작을 가해서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